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혼이혼 원치 않는다면 피해야 할 행동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의 이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년의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인사도 없이 등만 보이고 사는 사이가 되었구나. 최근 황혼이혼 상담을 의뢰한 62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갈라서려 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혼이혼의 시작점은 대부분 존중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당신은 이제 돈도 못 벌면서 왜 사냐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담에는 한 그릇의 밥을 먹어도 서로 양보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가정의 ATM기처럼 여긴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가정부처럼 대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잖아. 라는 아내의 분노 섞인 말에 그동안 돈 벌어다 주느라 허리 휘도록 고생한 건 나잖아. 라고 남편이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희생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많아진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해온 남편은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반면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던 아내는 갑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내 공간에 자꾸 간섭하느냐는 아내의 짜증에 남편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황혼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항상 경제적 책임만을 질 필요는 없으며 아내라고 해서 항상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돈을 못 벌어도 좋아.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라는 아내의 한마디가 또는 당신이 평생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된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노인 상담센터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이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취미 생활을 응원하며 각자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다면 황혼이혼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의 시간은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부부라면 미리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고민하다가 극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꾸준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없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점심은 잘 먹었어? 같은 간단한 대화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다 가져다 주는데 나는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은행 ATM기 신세만 지고 있어요. 최근 황혼이혼 상담을 의뢰한 63세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갈등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부부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부부 사이의 권력과 존중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특징 중 하나는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녀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고 생각했던 부부도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결정이 한쪽 배우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버는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아내의 태도나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는 심각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 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80% 이상이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달라지면서 부부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벌어온 퇴직금과 연금을 아내가 다 가져가려고 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최근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방문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금을 둘러싼 갈등은 황혼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부가 함께 경제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적으로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큰 지출은 함께 상의하고 각자의 용돈은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한 남편에게도 매달 일정액의 용돈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남편의 자존감도 지키고 부부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퇴 전부터 노후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준비 없는 미래는 불안과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 문제는 반드시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노후 준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식의 태도는 금물입니다. 배우자가 노후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한 부부는 퇴직금을 각자 50%씩 나누어 관리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다 보니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재산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가 나중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노후 자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도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지출을 조절하는 등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한 부부는 텃밭을 가꾸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면서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아침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당신이 진정한 아내인가요? 황혼이혼 조정 과정에서 한 남편이 한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사소해 보이는 아침 식사 문제가 어떻게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황혼이혼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이 더욱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가정의 평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불만들이 수년간 쌓여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 신문을 어질러 놓고 내가 치워도 또 어질러 놓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최근 한 노인 상담센터를 찾은 64세 이모 씨의 하소연입니다. 반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와도 불 꺼진 집에 찬밥 한 덩이 없어요. 내가 은행 송금 기계입니까? 이처럼 서로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만 쌓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 중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 노인 심리학자는 은퇴 후 부부간 갈등의 80% 이상이 생활 습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직장 생활을 해온 남편은 은퇴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아침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정장을 차려입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편한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문제입니다. 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90% 이상이 식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한 남편들은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말처럼 끼니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옷차림과 외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 관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깔끔한 옷차림, 청결한 외모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남편의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다려주는 것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셋째, 취침 시간과 수면 습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콧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의 수면 패턴을 맞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자는 경우가 각각 따로 자는 경우보다 수면의 질도 높고 관계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넷째, 집안일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평생 직장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내가 집안일을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집안일을 함께하는 부부일수록 황혼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위생과 청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지고 청결관념이 느슨해질 수 있지만 이는 배우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씩 함께 걷기만 해도 부부관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미생활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진 것도 좋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요가, 텃밭 가꾸기 등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많습니다. 이런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보는 순간 지난 40년간 함께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황혼 이혼 직전에서 관계를 회복한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지키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수십 년간 쌓이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더욱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법륜스님은 부부의 참된 사랑은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90% 이상이 일상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 문제입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사람이 무슨 아내냐는 말이 단순한 밥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준비는 부부간의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은퇴한 남편들에게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옷차림과 외모 관리입니다.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면 되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다려주는 것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자존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외모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진다는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침 시간과 수면 습관입니다. 최근에는 각방을 쓰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이는 부부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학 전문의는 부부가 함께 잠드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콧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의 대화 시간은 반드시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는 집안일 분담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나는 평생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집안일을 함께하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과 청결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지고 청결관념이 느슨해질 수 있지만 이는 배우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개인위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노인 심리학자는 TV나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만큼 부부관계는 메말라간다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이 시간은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운동과 건강관리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건강관리는 자신만이 아닌 배우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30분씩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함께 운동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6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취미생활의 공유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되 최소한 한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산, 요가, 텃밭 가꾸기, 악기 연주 등 함께할 수 있는 취미는 많습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는 공동의 취미 활동은 은퇴 후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대화 습관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0분은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가 좋았어? 같은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서 점차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같은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들이 줄어들기 쉽지만 오히려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루 3번 이상 감사 표현을 하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갑자기 허전해졌어요. 이제는 서로 볼 것 다 보고 할 말도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노인 상담센터를 찾은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자녀 양육에 올인했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단둘이 남겨졌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가족관계의 변화가 단순히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사돈과의 관계, 손주 양육 문제 등 복잡한 가족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황혼이혼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책은담에는 가족이란 꽃과 같아서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부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대학원까지 보내주느라 우리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남편은 그동안 당신이 자식들한테 너무 퍼줬다고 원망해요.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부부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이는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손주 양육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돌보기를 자처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돈과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과의 관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서로 간의 예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에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부부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돈댁의 경조사에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한 금액을 부조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인색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배우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댁 형제들 모임에 가는 것도 친정 언니들 만나는 것도 서로 눈치 보여야 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부모 부양 문제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부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만 희생하거나 책임지게 되면 부부간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부모를 모시게 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 요양시설 이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입니다. 재혼한 자녀의 배우자나 전혼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서적 유대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지가 없다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부부만의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는 등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던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황혼이혼 직전에서 관계를 회복한 67세 박모 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황혼이혼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나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찾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서적 측면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부채, 은퇴 후의 상실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없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황혼이혼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감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다면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해결된 감정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녀 때문에 참고 넘어갔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은퇴 후에 한꺼번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한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라는 고백처럼 오래된 감정의 앙금이 황혼이혼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부부간의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감정의 공유와 공감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심각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신체적 노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차이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조용히 시골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도시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한마디가 수십 년 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부관계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각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노인 심리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깊은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황혼이혼 위기를 극복한 한 부부의 말처럼 노년의 시기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 원치 않는다면 피해야 할 행동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